안녕하세요. SPS랩 석사과정 김곤입니다. 저는 PID 튜닝의 강화학습을 적용한 논문 두 편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을 소개하기 전 PID 제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ID 제어는 실제 응용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 형태의 피드백 제어 기법입니다.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의 출력값을 측정하고 원하는 설정값과 비교하여 오차를 계산하고 이 오차값을 이용하여 제어에 필요한 제어값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표준적인 형태의 PID 제어기는 아래 수식처럼 3개의 항을 더하여 제어값을 계산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의 항은 비례항, 적분항, 미분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비례항은 현재 상태의 오차값의 크기에 비례한 제어작용을 하는 것이고, 적분항은 정상 상태의 오차를 없애는 항, 미분항은 출력값의 급격한 변화에 제동을 걸어 오버슈팅을 줄이고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향입니다. 제어식에서 이 각각 제어 파라미터를 게인이라고 하는데, 이 게인을 수학적 혹은 실험적,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 계산하는 과정을 PID 튜닝이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 소개드리겠습니다. PID 컨트롤은 간단하고 실용적인 측면 때문에 산업 응용 분야에서 필요한 요소지만 제어하고자 하는 공정마다의 불확실성과 제어 조건의 변화로 인해 케어풀하면서도 지속적인 튜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튜닝 방법들이 나왔는데요. 처음엔 임의로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트라이얼 앤 에러, 시간이나 각 제어항의 비율을 변화시키는 룰 베이스드, 공정을 근사화한 모델을 사용하는 모델 베이스드, 안정 상태에서 진동이 발생하면 다시 튜닝하는 온라인 방법들이 시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하고 잘못된 튜닝을 시도한다면 장비 손상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또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적절한 파라미터를 찾을 수는 있지만 제어 조건이 변화한다면 똑같이 튜닝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제어나 모니터링 분야에서 강화학습 방법론을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강화학습은 환경 속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하는 에이전트가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상태에서 행동들을 시도하는 학습론입니다. 이때 에이전트는 공정의 조건들을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학습하기 때문에 일종의 스마트한 트라이 앤 에러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제어나 모니터링 분야에서 강화학습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강화학습이 적용된 모델은 부정확하고 충분하지 못한 데이터로 인해 앞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비의 파손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부담이 커서 실시간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히 학습하기 전까지, 즉 온라인 학습에 적용하기 전까지 페널티를 줌으로써 에이전트의 행동을 제한시키는 컨스트레이트 강학습이 등장했고,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온라인에서도 적용 가능한 온라인 컨스트레이트 Reinforcement Learning for Safe and Autonomous PI 튜닝입니다. 표준적인 형태로 PID 컨트롤러 말씀드렸지만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된 형태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PI 제어, 비례 적분항만을 가진 제어기 형태의 파라미터 튜닝을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의 방법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파라미터를 제한한 PI 튜닝을 합니다. 또한 온라인 훈련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간단한 스텝 리스폰스 모델을 사용하여 점진적인 모델링을 수행했습니다. 제안한 방법론의 간단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전트는 설정값을 관찰하고 PI 파라미터를 변경해 새로운 PI 파라미터가 나오면 그것을 적용해 실제 공정이나 공정 모델로부터 성능 기반의 보상 신호를 받습니다. 그럼 다시 또 에이전트는 그 설정값을 관찰하여 PI 파라미터를 변경하고
다시 새로운 PI 파라미터가 적용된 공정이나 공정 모델로부터 보상 신호를 받으면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 훈련시키고 적용시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된 방법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러프한 널리지를 얻고자 스텝 리스폰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스텝 리스폰스 모델은 제어 입력이 스텝 함수일 때 출력의 시간 동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떠한 PI 튜너나 특정 튜닝 룰을 사용하여 PI 파라미터에 대한 레퍼런스 값을 얻습니다. 이 스텝에서는 초기 파라미터를 설정할 때 전문가의 널리지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온라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PI 파라미터의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합니다. 이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장비 파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찾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만족할 만한 스펙을 만족한 정책이 도출된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실제 시스템에 적용합니다. 온라인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공정의 다이나믹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온라인에 적용하여 실제 프로세스 환경 속에서 훈련하는 시간을 감소시키고 또 미리 훈련된 정책을 초기 정책으로 사용하다 보니 장비 파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학습을 이용한 튜닝을 온라인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파손 리스크도 존재하고 훈련 시간도 예측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PI 튜닝을 제안했습니다. 스테이트는 에이전트가 관찰하는 값입니다. 즉 PI 제어에서는 셋포인트 값을 의미합니다. V는 가치 함수인데 현재 상태의 가치를 계산합니다. 현재의 세팅 값으로 인해 PI 파라미터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그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션들은 에이전트가 주어진 스테이트, 즉 셋포인트 값으로부터 적용한 파라미터 값, PI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에이전트의 목적은 주어진 셋포인트 값으로부터 최적의 PI 파라미터를 찾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서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제약을 합니다. 그 제약 중 하나는 이제 PI 파라미터를 찾을 때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를 설정함으로써 PI 파라미터가 너무 그 바운드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도출된 수식을 기준으로 그 다음 PI 파라미터를 탐색하는 바운더리를 정해줌으로써 만약에 에이전트가 탐색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PI 파라미터를 얻는다면 그 방식의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제한된 강화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 에이전트는 뉴럴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팔리시 네트워크는 PI 파라미터를 아웃풋으로 하는 정책을 의미하고 크리틱은 현재의 가치를 계산하는 가치 함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은 200개, 100개의 뉴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웃풋은 넌리니얼 함수인 렐로6 액티베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정책은 탄젠트 H 펑션으로부터 나오는 민 소프트 플러스 펑션으로부터 나오는 베리언스로 이를 바탕으로 파라미터들이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샘플링 되어집니다. 가치 함수는 리니어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해 스칼라 값으로 아웃풋이 나옵니다. 다음은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과 제한된 알고리즘에 사용된 유저 디파인 파라미터입니다. 다음은 리절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 케이스와 익스페리먼탈 케이스를 바탕으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시뮬레이티드 케이스는 파라미터 베리어링 시스템으로 PBS를 사용했고 실험적 케이스로는 이 2개의 탱크와 5개의 밸브로 이루어진 TS, 즉
멀티모달 넌리니얼 탱크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왼쪽은 PBS, 오른쪽은 TS 실험 결과에 대한 리턴 컷과 컨스트레인트 커브를 의미합니다. 처음 이 에피소드 8750까지가 오프라인 트레이닝을 의미하는데요. 오프라인 트레이닝이 끝날 쯤에는 높은 리턴 밸류를 갖습니다. 그 다음엔 온라인 트레이닝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새로운 환경부터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는 낮은 리턴 값을 갖게 되지만 점점 트레이닝을 할수록 리턴 값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W는 정책 페널티로서 페널티가 크면 스레스홀드를 적게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전트 성능 평가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 성능 평가 지수 ISE는 작은 값일수록 명령에 대한 출력이 빨리 수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은 PBS, 오른쪽은 TS 테스트에 관한 그래프인데요. 에이전트라 써져 있는 것 외에 방법론은 PI 튜닝의 여러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에이전트 비포는 오프라인 훈련을 의미하고 에이전트 애프터는 온라인 훈련을 적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잘 보시면 옵티마이저의 ISE가 에이전트 애프터보다 더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래프 값을 보면 오버슈팅이 더 많은 것으로 진동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논문은 IS는 옵티마이저보다 제한된 방법론이 더 안정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PID 제어는 간편하고 실용적인 특징으로 산업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어 방법론이지만 불확실성과 제어 조건 변화로 인해 프리퀀트 튜닝이 필요합니다. 이제 본 방법론은 처음엔 부정확한 스텝 리스폰스 모델로부터 학습하고 엔드-투-엔드 방법론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복잡한 공정이 요구되고 휴먼 튜닝이 비싸고 또 온라인 튜닝이 코스트하다는 특징에서 유용한 방법론이라고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PI 튜닝의 메타러닝을 접목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메타러닝이란 러닝 투 런으로 태스크, 즉 공정의 기본 구조를 학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PID 제어는 비슷한 다이나믹스나 알려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메타러닝을 접목하면 싱글 태스크를 학습할 때 샘플 이피던시를 개선할 수 있는 분포를 학습하도록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샘플 이피던시는 머신러닝 모델이 데이터로부터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습했는지를 나타내는데 높은 샘플 이피던시는 모델이 적응량의 데이터로부터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온라인 러닝은 다양한 시스템을 학습할 때 실용적이지 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본 논문은 태스크의 기본 구조를 배우는 즉 메타 러닝을 접목한다면 다양한 다이나믹스가 들어왔을 때, 즉 새로운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 샘플 이피던시를 개선하기 위해 메타 러닝을 접목한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오프라인으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논문은 훈련할 때 사용하지 않은 분포나 다이나믹스가 없어도 PI 컨트롤러의 파라미터를 적절하게 파인 튜닝 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를 훈련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메타러닝을 적용한 강화학습 에이전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회색 박스로 칠해진 부분이 컨트롤러 튜닝을 온라인 할 때 사용하는 액터 모델 부분입니다. 이 리커런트 레이어는 시스템 다이나믹스, PI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엔코딩하는 히든 스테이트를 생성하는데 이 히든 스테이트는 에이전트가 공정 다이나믹스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이제 메타러닝을 접목한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성능을 위한 중요 인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레이박스 밖에 있는 부분은 오프라인 트레이닝에 사용한 크리틱 모델입니다. 크리틱 모델은 현재 스테이트에서의 가치를 계산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레이닝의 효율성을 위해 크리틱 네트워크가 프리빌리지 인포메이션에 접근하도록 합니다. 즉 실제 공정 파라미터랑 액터 모델 네트워크에서 사용한 딥 히든 스테이트를 인풋 값으로 넣게 되는데 이는 태스크의 공정 다이나믹스와 공정 다이나믹스의 인터널 레프레젠테이션을 알고 있으면 컨트롤러로 하여금 정확한 가치 함수를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게 해서 액터를 효과적으로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포메이션은 메타 러닝을 접목한 강화학습 반복론에 맞지 않는데 이는 크리틱 네트워크가 실제 시스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오직 오프라인 훈련에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러니까 알려진 공정 다이나믹스로부터 메타 강화 학습 에이전트가 훈련되지만 이런 훈련 절차의 마지막에는 즉 실제 온라인에 적용할 때는 이 메타 리인포스머닝 에이전트가 공정 다이나믹스의 파라미터나 태스크의 스페시픽한 트레이닝 없이 온라인에서 실제 공정의 PI 파라미터를 튜닝한다고 합니다. 즉 그 각 타임 스텝에서 프로세스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실제 온라인에 적용할 때 메타 리인포스먼팅 에이전트가 행동을 취한다고 합니다. 트레이닝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의 사이즈에 두 가지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시스템에 따라 PI 파라미터 크기가 달라집니다. 또한 이 강화학습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샘플링 타임이 시스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데 이제 큰 샘플링 타임은 셋 포인트 체인지나 진동과 같은 그런 외부 노이즈 발생을 잘 캐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작은 샘플링 타임은 이제 다이나믹스를 너무 느리게 얻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타 러닝을 적용한 강화학습 튜닝 알고리즘의 성능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제 왼쪽은 각각 프로세스 게인의 0.5, 프로세스 데드 타임을 0.5로 설정한 뒤 그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의 민스퀘어 에러가 0에 가까운 약간 보라색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두 개의 그래프는 이제 왼쪽의 히트맵에서 워스트 케이스, 즉 왼쪽에 있는 그래프, 베스트 케이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시나리오의 성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제 워스트 케이스의 민 스퀘어 에러도 거의 0.03, 베스트 케이스는 0.0004라고 하는데 이 워스트 케이스의 민 스퀘어 에러도 거의 작은 값이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반복론에 이제 성능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온라인 샘플 이피던시의 성능이 얼마나 좋냐를 실험한 결과입니다. 즉 얼마나 빠르게 컨트롤러 파라미터가 수렴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설명은 왼쪽 히트맵에서 워스트 케이스와 베스트 케이스를 뽑은 시나리오의 퍼포먼스를 나타냅니다. 이제 워스트 케이스를 봐도 왼쪽이 워스트 케이스인데 이제 한 번의 셋 포인트 변경 이후에 바로 리즈너블 PI 파라미터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메타러닝을 적용한 강화학습 튜닝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어댑티브한 컨트롤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공정 파라미터의 변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나타낸 실험인데요. 각각 이제 타워 값을 0.4에서 1로 오른쪽은 개인 값을 0.5에서 1로 변경했을 때 각각 메타러닝을
적용한 강학습의 민스퀘어 에러가 0.006, 0.003이,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지 않은 거는 0.0673, 오른쪽은 0.0290. 이런 식으로 거의 오른쪽의 결과는 메타러닝을 적용한 민스퀘어 에러보다 적용하지 않은 결과가 거의 9배나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험적인 결과인데요. Simulated to Tank Environment를 실험했습니다. 목적은 탱크 레벨이 50에서 60cm로 제어하는 것을 실험한 결과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한 번의 세팅 값으로 리즈너블한 PI 파라미터를 찾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웃풋 without noise와 아웃풋 with noise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리즈너블한 PI 파라미터를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본 논문에서는 노이즈한 환경으로 훈련되지 않아도 노이즈한 환경에서도 PI 파라미터를 적절하게 찾아서 제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클로즈루프에서 픽스드 구조의 컨트롤러를 튜닝하는 메타 러닝을 적용한 강학습 접근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샘플링 이피던시를 만족하기 위해 미리 오프라인으로 많은 시스템의 디스트리뷰션을 제어하는 모델을 훈련시킴으로써 이제 프로세스 모델이나 프로세스 스페시픽한 트레이닝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픽스드 구조를 가진 프로세스 컨트롤러의 튜닝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본 논문은 PI 제어에만 적용을 했는데 추후 PID 제어에도 적용함으로써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이 확장 개선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 논문 2개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